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624페이지입니다. 17번 테마 취득세 부가징수인데 별표시 3개 큼지막하게 하시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먼저 납세지를 한번 볼게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는 관할에 관한 건데 어떤 거냐. 자, 먼저요, 지방세는 납세지 그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또 취득자 주소지다 아닙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기본서 같은 거 보면 광어권은 광구 소유재지, 어업권 어장 소유재지 뭐 그렇게 쭉 돼 있는데 회원권만 좀 주의해서 한번 봅니다.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회원권은. 자, 그리고 위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지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요. 쪽 밑줄인데 이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그 예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리스 회사 같은 데서 전국에 지점이 있고 리스 회사에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막 그래서 그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다. 이런 정도의 예밖에 없어요. 이게 예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예를 들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 회사에서 차량을 취득할 때 뭐 그 회사 본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물건 소재지다 이렇게 결론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갑니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밑줄에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별로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 분 계산하느냐?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서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여기 시가 표준액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고요. 거기 자, 화살표 돼 있죠, 여러분들? 쫙 밑줄이고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이요. 자, 그리고 시가 표준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바꾸면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이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요, 송파구. 그 다음에 이쪽은 경기도 성남시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1억이었다 전체 취득하는 가격이 그러면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요. 취득세 계산했어요. 그럼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자, 우리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의 취득세를 낼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정고시하고 성남시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정고시예요.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자, 요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 그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비율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문제 벌써 나오네요.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봅니다. 먼저 보시면 4번에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소재지. 요트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요트 보관소 소재지다. 그렇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있는 경우에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안 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뭐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나중에 등록면허 쓰고 헷갈리라고 바꿔요. 아니고 소재별로 안 분합니다.
자, 위 사의 경우에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가 틀렸어요? 면적별 아니고 시가 편액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문제 자 보시고 앞서야지.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뭐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열매, 이해인.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아프고 힘들지 않고 합격하는 시험은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바람이 나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자, 신고납부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니까 이 신고납부 있죠? 624페이지 하단에 취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몇이에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이요? 60일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증여로 인한 취득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 60일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여기 또 밑줄입니다. 허가 받기 전에 거래됨을 완납한 경우, 쫙 밑줄이고요. 포인트, 그 허가일, 허가 받았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요. 허가 구역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 축수가 있었으면 축수일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60일, 여기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자, 보시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자 완납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건데,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에. 또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여러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양도했을 때.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요. 자,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자, 정확히 아셔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25페이지로 갑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요.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숫자 6개월 가로놓기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숫자만 보면 항상 하수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항상 같이 봐야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월 10일 날 만약에 자 상속이 개시되면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31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시간을 더 줍니다. 몇 개월이요? 9개월이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외국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그 외국에 있는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도장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가 되잖아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시간을 더 줍니다. 부고 듣고 시간 걸리죠.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요. 양거로 3번 추가 신고 납부요. 자,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정답 지문이 있었죠.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자, 추가 신고 납부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것이 중과세율 중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여기 여러분 밑줄이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로 작년에 바꿨는데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30일이었다가 이것도 재작년에 60일로 바뀐 거고요.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동그라미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으로 고칩니다. 기억으로. 동그라미 기억번. 그리고 가산세 제외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요 항상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포함제에 나오면 항상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셔야죠. 작년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로 바꿨고 취득한 날로 그 다음에 가산세 포함으로 바꿨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자, 그리고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D급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가 신고 납부 위한 다음에 항상 저한테 배운 분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서 바꾸니까요. 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처음에는요 지방세법 다른 또는 법률에 의해서 처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면적 경감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하고 나서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60일 이내에 여러분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거 기억번이요. 60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경감받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 교재 거기 있죠?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 자 공제 주는데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자, 포함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 아니고 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D급번이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번호 달아놓고. 자, 그러면 추가 신고 납부 받습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요. 자, 그리고 우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한번 봅니다. 3번 이렇게 돼 있죠?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요.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밑줄이죠.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쫙 밑줄이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자,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과세 주체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등록관청,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은 등기소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하고 등기소는 다른 거죠? 등기소는 이거 법원 관할이잖아요. 자,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자, 그리고 등기소에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안 내고 등기소에 오면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신청 각하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아니요 취득세를 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등기소 가서 또 등기 신청 수수료 그런 거 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등기 신청 수수료는 조세에 안 해요. 세금에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수료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부가 없다는 것이 조세다. 요거는
우리 11월 기초인문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인문과정에서. 자, 세금은 냄과 동시에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5월 달에 냈어요? 세무서에서 고맙다는 말 한번 들은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재산세 냄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수건 한 장, 비누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결정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요. 간접적인 뭐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 자, 근데 사용료나 수수료는 냄과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해주고 특정 영역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는 수수료지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하루만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근데 이 기간 내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지자체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일로부터 30일 내 땡입니다. 자, 주의하시고, 자, 날아가 버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 그 박스 안에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작년에 2021년도에 신설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 이거 등록면허세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별 표시는 꼭 기억하세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자, 채권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이거 나오면 긍정형 지문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꾸면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꿉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질문에, 아니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세금까지 내줍니까? 하면서 이런 법이 있냐고 하면서 분기탱천하던데, 여러분, 채권자가 왜 채무자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 줍니까? 자, 요거 얘가 그냥 싹 팔아버릴까봐, 모르게 팔아버릴까봐 요걸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잽싸게 압류하거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돈 낸 거 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자체상은 위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자, 요거 바꾸면 뭐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X입니다.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바꾸면 여기요. 포인트입니다. 자, 요 정도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알면 답고는 된 시간이 없을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미납부의 통보인데요. 이 미납부 통보는 여러분 시험에서 있잖아요. 이걸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시험에 보면요. 우리 625페이지 맨 아래 4번이요. 이 시험에 보면 이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또 나와요. 자, 미납부의 통보 어떤 거냐. 등기등록관세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자, 굳이 바꾼다 그러면 여기요. 눈여겨보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등록면허세도 또 나와요. 네, 등록면허세도.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보세요. 취득세를 이제 안 냈거나 아니면 적게 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거나, 그리고서 이제 등기소 가요. 그럼 등기소에서 첨부서면 이렇게 보다가 취득세 안 냈네? 아니면 납부 부족액을 발견해요. 그러면 자, 지자체장에게 언제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로 옳은 지문도만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갑니다. 626페이지 면세점인데
자, 저 624페이지 다시 갑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624페이지 다시 아까요. 면세점을 제가 16번 테마를 건너뛰고 왔어요. 자, 16번 테마 624페이지 면세점입니다. 자, 면세점을 보시면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득 가격이지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해놔요? 산출세 X요. 그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그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잖아요. 산출세 X 해놓습니다.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지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산출세 X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재에서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있잖아요. 이 2번 내용은 요건 시험에서 또 아까 제가 했죠. 미납부의 통보처럼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바꾸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한 몇 번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일구 독립법에 구익이 된 하나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1번 지문 동그라미 1번 지문만 있고 2번 지문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서를요 50만 원치씩 끊어가지고 이만큼씩 씁니다. 예? 그러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한 필에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요만큼 취득했더니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요. 1년 내에 또 요만큼을 취득합니다. 48만 원. 또 얼마 안 있다가 요만큼 취득합니다. 50만 원. 면세점.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세점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토지 같으면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얼마예요? 취득 가격이 148만 원. 50만 원 초과했죠?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린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해하면서.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가산세 보는데요. 거기 어디냐면 여러분이요. 교재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5페이지 626페이지로 넘어가면 18번 테마죠. 가산세입니다. 좀 왔다 갔다 했는데 626페이지 자 18번 가산세. 자 여기 펴놓으시고요.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스트레칭 한번 또 합니다. 목 운동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아직까지는 제가 목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다음에 허리 여러분은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가산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626페이지 18번 테마입니다. 가산세요. 가산세도 여러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니다. 18번 테마도 이제 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18번 테마도 역시 중요합니다. 18번 테마도 별표지 큼지막하게 이제 해놓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세 총론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근데 취득세요.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딱 지났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예요. 지방세. 그리고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납세문자가 신고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다가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자, 근데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근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정되죠? 네, 가산금이 정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하고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징수하는데 예외 보통징수요. 자,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였어요. 그래서 신고기한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가산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심화과정에서는 제가 PPT로 요거 핵심 요약 정리하면서 심화과정 우리가 핵심 요약 정리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요약집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핵심 요약 는 없지만 우리 심화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PPT로 제가 거기 핵심 요약 자료 제가 핵심 요약 자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구조 설명드렸죠? 신고납부 불성실일 때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그 합한 금액 과세권자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 적용되는지 자, 요약집에 없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을.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지금까지 봤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취득일부터 60일 딱 지나면 가산세. 근데 또 봅니다.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즉 허위신고 이미 확인되는 경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국수공판법 부,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고 5조에 따른 검증을 받은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금액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6조에 따른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서 개별적인 검증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검증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허위 신고가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아니면 6조에 따른 개별적인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이 그런 것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적을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뭘 과세표준해? 확인된 금액 요걸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과세표준합니다. 만약에 확인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럼 반대해석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더 커.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거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더 적을 때는 이 부족액만큼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잘못 허위 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가산세 적용되느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방세법 13조 2 1항 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이 정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로 중과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내가 주택 하나가 있는데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 취득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요. 그런데 1세대 2주택 취득, 이거 어차피 이거 팔 건데 1세대 2주택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우리 그래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일반적으로는 3년 내.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신주택도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국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둘 다 조정상지역 내에 있을 때, 이제 1년 내 양도했다가 2년 내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로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됐어요. 근데 지방세는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미 책 지금 다 썼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요게요. 또 지방세도 국세처럼 요거를 둘 다 조정상지역일 때 종전 지금 1년 내 처분해야 되잖아요. 1년 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주택을 1년 내 처분한 경우에 그때 그런 조건으로 신주택 취득하면 우리가 이제 중과세하지 않고 신주택 취득 시에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요거 1년인데 둘 다 조정상지역 냈을 때 2주택 해소 기간이 1년인데 지방세도 국세처럼 2년으로 개정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정부 발표를 봤어요. 아직은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6억 기간 내 일시적 2주택,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못하면 그러면 중과세율로 세금을 추징하고 또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취득세 원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불성시하거나 또 취득세 과세 표준 허위 신고되거나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액이 더 적게 신고됐거나 또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을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가산세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우리 교재에 남아있죠?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죠.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면 의무유발화 정도 했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0.025%요. 근데 개정안에 의하면 이게 이제 0.02%로 개정하겠다고 지방세도 국세처럼 입법예고 나왔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0.025%, 10만 분의 2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신고불순의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요, 중과산세요. 취득세의 중과산세 중요하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합니까, 여러분? 매각까지예요. 그러면 조세 포탈라고 작정했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여기 또 이제 계속 중요합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가산세만.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일반가산세만. 취득세 과세물건 중 쫙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물건이요. 여러분, 아니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방법으로 등기등록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얘네들은 일반가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단 예외가 또 있죠. 여러분 거기 교재 우리 가로 안에요. 골프, 승마, 콘도 이런 회원권 애들은요. 회원권 애들은 쫙 밑줄입니다. 이런 회원권 애들은 자,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법령에는 이런 회원권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중과산세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쫙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어떤 경우냐? 자,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죠.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부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부탈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토지 지목 변경 계산 사례 문제라든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사례 문제로 종합 문제 딱 나왔다. 그럴 때 지문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장부 등의 보존 나왔는데요. 뭐냐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입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은 당연히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은 뭐 없습니다. 법인이요. 법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 서류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됩니다. 법인은. 그럴 때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애에 결정한 산출수액 또는 부족수액에 여기 이거는 숫자가 포인트예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는 요 10%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한 두어 번 나왔고요. 또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하여튼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요 숫자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10 여기 여러분들이 자 체크하고 별 표시하시고 627페이지 기한후 신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한후 신고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배웠어요. 조세총론.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허용됩니다.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이요. 우리 조세총론에서 역시 또 배웠습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웠어요? 높이로 외워야죠. 리듬 타면서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거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요? 10년이요. 자, 우리가 그냥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제척기간 7년이요. 7년간 지자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제척기간에.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는 이거 제목만 아시면 돼요. 일단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27페이지 맨 하단에 매각 통보 있죠? 요거 이제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잘 보셔야죠. 요 매각 통보 어떤 건지. 자, 매각 통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자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국가지자체 투자기관은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30일이요. 별표 하셔야죠.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는 그 매각 사실을 지자체 장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30,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이지.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냥 무조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여러분. 60일인데 무조건 며칠 나왔다 다 60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재작년에 다 바뀐 건데, 자, 요건 빼놓고는 다 바뀐 건데, 예전에는 취득세에서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 60일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국민들이 취득세는 60일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60일로 다 통일했어요. 어떤 때는 30일이었던 거 다 60일. 근데 뭐 하나만 안 바뀌었냐면 이것만 안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시험 지문의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30일인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아니,
국가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만 안 바뀌고 30일이고 나머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거는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30일이다 그랬는데 시험 지문에 바꿔서 나왔는데 뭐로 어떻게 바꿨어요? 60일로 바꿔서 나왔지. 아니고 국가 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 요거만 며칠이다? 30일. 나머지는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고민할 거 없이. 다른 부분에서 30일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 30일,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별 표시하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28페이지 취득세 비과세인데요. 문제가 나오네요.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5번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합 문제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많습니다.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자, 2번이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과세 옵션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허가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우에 허가받았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일로부터 땡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3번 중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취득세? 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그래서 보셨고, 허가일로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있네요. 여러분 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뤄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는데 제가 틀렸죠? 자, 뭐로 합니까,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어요. 자, 그럼 뭐로 한다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둘 중 큰 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된 금액. 이런 경우에 확인된 금액으로 할 때는 이럴 때는 이 사실상 취득가격 허위 신고됐었던 거기 때문에 부족액만큼 추징하고 그다음에 가산세도 적용한다고 아까 봤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지자체장은 동그라미 2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언제요?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즉시 통보해줘야 되고. 바꾸면 60일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법령이 규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제가 요거 정리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요. 자, 봅니다. 임시건축물. 자, 아까도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아까 정리해드렸는데, 자,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요? 요거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또 틀린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애초에 틀린 게 고급 오락장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우리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예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이것도 틀렸습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고. 아셨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배제되고.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여러분 이따가 나오지만 비과세 우리 보세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거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아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 628페이지인데요. 628페이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마저 요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좀 더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시험 지문에 이거 취득세 비과세는 20번 테마는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2개 또 해놓으셔야죠.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먼저 국가 등의 취득.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국가 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원래부터 국가 지자체지 법인인데 법령으로 국가 지자체로 의제하는 건 제외하고 하여튼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당근이죠,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외국 정부 취득은 국가 간에 있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러면 그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자, 우리 정부에 한 취득에 비과세를 해주면 그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뭐하고? 비과세하고. 과세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시험에 또 나왔었고요. 자, 또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죠. 애국자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아유 약속 안 지켰어요. 당연히 과세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여러분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부인 테이크가 된 거지. 그래서 건물 지어가지고 뭐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50년, 3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고 이러면 과세입니다. 니은번은 이거는 시험에 이미 남았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체크하시고 밑줄어 놓고. 임시건축물 취득 나왔네요.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비교해 드렸었는데 임시허용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하여튼 임시건축물이어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임시허용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라는데 거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과세인데 쭉 밑줄이죠. 근데 어떤 세율로요? 가로도 돼 있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서 부과합니다. 밑줄 쫙이요. 2%.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정리 드렸잖아요. 꼭 아셔야 되죠. 임시건축물 나왔다.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전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초과면 과세.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경우냐? 기억니은 디귿번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취득의 개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자 수탁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대내적으로 여전히 신탁은 위탁자 거죠. 수탁자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꼭 비교해야 될 것이 다만 동그라미 2번이요.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냐? 기업본이 중요한 건데 시험에 최근에도 2번 나왔습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는 거 밑줄짝. 우리 납세무자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이거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이런 거는 과세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쫙 꺼놓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참고적으로 이해하면서 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요거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올 때 과세입니다. 또 디귿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요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수탁자하고 수익자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수탁자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할 때 취득은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의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이런 것들은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629페이지요. 여러분,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요. 보세요. 비과세하는데 이 법령 명칭을 정확히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증발자산 종류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지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필요하다고 증발해 가는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을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러면 저에서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에서 다시 올 때 이거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 근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이거는 돈 빌리러 온 동창들 아까 얘기 드렸죠?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 다시 가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니까 과세합니다. 이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비교하시고 5번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가액이 시가 총액 9억 원이야. 이거 숫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수원 제외. 이게 중요해요. 자, 대수원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거 과세한다는 건데 포함 제외 꼭 확인하셔야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이 대수원은 제외예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닌 것보다 과세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라는 걸 꼭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상속했다는 취득.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차 연식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이 여기에 올해 추가된 제가 여기 여기서 2번이 빠져버렸네. 자, 여기 보세요. 요 2번이 빠졌는데 우리 교재에서 2번이 빠졌는데요. 요 2번 빠진 거는요. 여러분 2번 빠진 거는 요거 그냥 적어놓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시고 적어놓으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가셔도 돼요. 핵심 요약 자료에는 있었을 건데 심화 과정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다 빠졌지? 자, 한번 보세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법령 인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상속 개시되고 나서 3개월 내에요. 아직 내 명의로 이전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폐차 말소됐어요. 그러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또 나오네. 핵심 꼭 출지 예상 문제 쉬려고 했더니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취득, 국가의 부동산 취득 당연히 비과세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고, 대한민국 정부 위한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 정부 부동산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 주고. 3번 국가 등의 귀족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료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부동산의 취득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죠. 이거는 기본 테이크니까 과세입니다. 3번 정답. 나머지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비과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에 관한 판매권 행사로 매수한 부동산 취득. 이건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시가 오늘 또 나왔네요. 오늘 시가 또 나왔네요. 오늘 2편씩이나. 이거 쉽지 않은데. 하늘 시바타도요 할머니 약해지지 마라는 시로 제가 2022년 기초입문 과정에 첫 시를 제가 올렸었는데, 외로워지면 하늘을 올려다본다. 가족 같은 구름, 지도 같은 구름, 술래잡기 한창인 구름도 있다.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해질녘 붉게 물든 구름, 깊은 밤하늘 가득한 별. 너도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있었네요. 여러분들 가끔씩은 하늘을 보면서 여유롭게, 너무 막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시를 제가 읽어드렸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또 629페이지 등록면허세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